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제형 솔루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12월 30일 날 25년의 마지막 정규장이 열렸었고요. 오늘은 해장일이기 때문에 거래는 없지만 우리는 또 다음 정규장이 언제죠?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이제 금요일 날 본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상태가 됐죠? 투자주의 상태가 됐습니다. 투자주의 상태다 보니까 세력들이 투자 경고는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루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자주의에서 어떻게 투자 경고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요 공시 내용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투자 경고일 때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패턴상으로 알아두면 앞으로 제형 솔루텍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모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많아야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시청해 주시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된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요 100% 뭐죠? 공짜죠.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신고가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신고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매도 안 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수급 상황 자체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주포 역할을 해줬는데 30일에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됐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더 확실하게 보려면 거래원을 볼 필요가 있죠. 개인적으로 최근에 수급 자체가 어디서 들어왔죠? 신한 창구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신한 창구가 외국인들이 많이 쓰고 이 신한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실 텐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일 연속 꽤 큰 거래량, 29일에는 특히 거의 주포 역할을 하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30일 날에는 매도가 나왔고 실제로 하락을 일으켰던 창구가 이제 신한이라고 좀 판단되는 30일 날의 수급 현황이었습니다. 신한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아니죠.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다. 키움 창구 한번 봐볼까요? 키움 창구가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입니다. 전형적인 단타 개인들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보이실 거예요. 주가가 내려갈 때 요 밑에서 받아 먹었는데요.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결국 손절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거 다시 꺾이니까 바로 이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또 올라타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횡보 상승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다 요런 구간에서 모두 이탈이 된 것 같고요. 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요거 역시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 종가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시간의 거래를 보게 되면 의미는 없었다.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거래대금 자체는 한 6억 5천 정도. 굉장히 미비하죠. 시간에서도 거래대금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흐름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수급 현황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현재 투자 주의 상태이다 보니까 공시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29일 날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니네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는 답변을 요청했죠. 막상 30일 날 1시 39분에 나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상은 됐던 내용입니다. 어떤 기사가 특별히 나왔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는 상기 검토 결과 현재 특별한 정보는 없다. 자기들도 모른다라는 뉘앙스의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요 투자주의 공시 내용이에요. 예고일은 이제 30일이라고 떴는데 실제로 30일부터 이제 투자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요게 중요하죠. 투자 주의가 됐을 때는요,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투자 주의 다음에 이제 경고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고에서부터는 뭔가 달라지죠. 과열로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고부터는 이제 미수화 신용이 사용이 불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개인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고를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경고까지는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형솔루텍이 요 구간에서는 경고에 갔었죠. 요 구간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경고로 가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라고 되어 있고요. 뭐 위 종목은 지정 예고일부터 계산하여 뭐 10일째 되는 날 어느 특정일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해서요. 요거예요. 최초 판단일은 12월 30일이며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 그게 언제까지냐? 1월 14일까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2월 30일부터 거래일수 기준으로 매일 11월 14일까지 요 세 가지 항목을 점검할 겁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면은 그때부터 경고 종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항목도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쉽고 빠르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일 T, 요거 이제 매일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일의 종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30일의 종가, 그게 바로 T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정규장은 언제죠? 금요일장이죠. 1월 2일입니다. 1월 2일이 또 해당의 판단일 T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1번 항목을 점검해 보면 판단일 T의 종가와 T-5일의 종가를 비교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차이가 60% 이상이 나면은 1번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0일 날의 종가, 요게 이제 T죠. 그렇다면 T-5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날의 종가와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12월 22일의 종가 얼마죠? 3,100원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100원에 60% 넘으면 안 돼요. 1.6을 해주면 4,960원을 넘어가게 되면 1번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 세력들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뭔가 나 경고 안 갈 거예요 라는 의중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뭐 하루 만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금요일 날 혹은 그 이후에 26년의 추이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항목은 더 쉽죠. 판단일 T,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 자, 당일을 포함한 15일이다 보니까 30일 날이 첫 번째 캔들이고요. 이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요 날부터 30일까지 모든 캔들의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최고가는 12월 29일이에요. 29일의 종가를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 이번 항목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자, 3번. 이 3번이 말이 좀 애매하고 복잡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더 쉬워요. 5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 5배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종목은 코스피의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고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형솔루텍은 코스닥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와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5일의 종가와 당일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그 상승률과 코스닥의 상승률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날부터 과연 30일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자, 몇 프로 갔는지를 체크를 일단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코스닥 5일 동안의 상승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보통 많이 올라야 1%, 2% 사이에요. 2% 5일 동안 올라도 실질적으로 한 10% 남짓이죠. 그렇다라면은 웬만하면은 3번 항목은 거의 대부분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 기간 동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 캔들 하나만 상승률이 20%가 넘어요. 여기서 이미 끝났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가가 높은 게 1번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제형솔루텍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한 번씩 우리 구독자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패턴이 있거든요. 자, 실제로 제형솔루텍이 앞전에도 투자 경고에 걸린 적이 있었죠. 자, 11월 20일 이때죠. 자, 요날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날부터 경고 종목 됐거든요.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경고 종목에 걸리게 되면요,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공시 내용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게 11월 20일 날 나올 공시 내용인데 집중해 주세요. 이거 진짜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써, 이거 말이 또 되게 이상하게 꼬아놨는데, 쉽게 얘기해서요, 투자 경고에 걸리면요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고요, 이 1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 종가로 여부를 풀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이 안 돼야지 투경이 풀린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 중에 이게 있어요. 판단을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지 투자 경고가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세력들 입장에서 투경까지는 보통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다음에 뭐가 되죠? 자, 위험입니다. 위험에 가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세력들도 거래 정지는 안 가죠. 본인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라면 세력들도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자 경고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형솔루텍 얘도 보게 되면 10일이란 시간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절반 구간이 언제죠? 4일에서 5일입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 4일에서 5일 동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 이 3번 항목에 15일에 최고가가 아니어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런 구간을 넘기지 않고 투자 경고 마지막 날 이 15일 최고가를 피해서 풀고 난 다음에 보통 슈팅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형솔루텍은 일단은 4일 동안 조정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 주면서 투자 경고를 한 이틀 정도 더 유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요날 종가상의 최고가를 넘어서지 않고,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를 풀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도 드렸었거든요. 또 요날 아마 진입하신 분들은요, 제가 요날 진입해서 여기까지 먹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이 패턴을 이용했다라면 대략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었죠. 그래도 몇 프로죠? 거의 100%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쉽죠? 공식 내용을 알게 된다라면 이 투자 경고에 걸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요거였는데, 진짜로 제대로 FM 패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HD중공이 8월 13일 날 투자 경고 종목이 나왔고요. 얘는 14일부터 지정이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인 종목이라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날 공시 나오고 요날부터 경고 종목 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 동안 조정 나온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스물스물 나오는데, 자, 핵심은 최근 요 기간 동안의 최고가, 요날이죠. 요날의 종가를 마지막 날 10일차 때 넘어가질 않아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컨트롤을 한 거죠, 누가 봐도. 그리고 나서 요날의 종가로 투자 경고가 풀렸다라는 건 확인이 됐을 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틀 연속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일차 때 진입을 했으면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HJ중공업은 18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물론 이거 다 못 먹겠죠. 하지만 요 정도만 챙겨도 최소 100%다. 어때요? 너무나도 쉽죠. 자, 이게 제가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기 이평선 닿았고요,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세요. 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써먹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습니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 단일가 거래가 있어요. 단일가. 이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단일가 매매도 그런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단일가 매매 기법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 혹은 종목 관련 내용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 다뤄드릴 거니까, 자,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자, 구독은 눌러주셔라. 그리고 좋아요까지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도 준비해봤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뭐죠? 종목이죠. 자, 올해 마지막입니다. 12월 31일 날 마지막
선물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예상 수익률부터 말씀드리면 5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차명석이 아니죠. 자, 그 이유와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3일날 나온 기사인데 어때요?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 자,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기업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거의 100%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상증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요, 이 무상증자가 현재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늘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최근에 테마주 강했던 게 뭐가 있죠? 동양고속 있죠? 동양고속 뭔가 차트가 되게 기괴한데 저점이 7,000원 구간이었고 고점이 17만 2천원이었어요. 자, 몇 배 간 거죠? 대략 어림잡아도 한 24배는 간 것 같습니다. 자, 얘 전형적인 테마주였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부지를 갖고 있는 동양고속, 자산의 재평가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무려 24배가 갔습니다. 누가 봐도 테마주죠.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거 다 먹는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만 끊어 먹어도 못해도 100% 아니면 400%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고 과거에 무상증자가 테마로 갔을 때 한번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HLB 바이오스텍 얘도 보시게 되면 점상을 3번 가고 또 이후에 상한가를 또 3번 가고 6일 동안 유연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1300% 갔죠.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하죠.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도 잘 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유보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죠. 자,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의 유보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몇 프로죠? 자, 7500% 아닙니다. 75000%예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 대략 한 7200%였죠. 현대차보다 대략 한 1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75000%입니다. 자, 이 정도면요.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접근하면 20대 1은 우습죠. 30대 1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텔콘 RF 제약 얘도 보시면 점상을 3번 갔어요. 그리고 나서 330% 저점 대비 갔는데 이 종목이 진행한 무상증자 2대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대1 진행하고 330% 갔죠.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3대1 진행했죠. 3대1 진행하고 300% 정도 갔죠. 아까 제가 테마 1등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텍 이 종목은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 종목은 8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했고 그리고 나서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1000%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되니 그래서 제가 500%가 가능하다,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 정도면은 베팅은 해볼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 제형솔루텍 모두 매도하시고 혹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요 종목에 들어가 보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도 예상 수익률은 500%잖아요. 이 정도면 베팅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만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는 말씀드려 볼게요. 뭐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소액은 추천드린다.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진입을 해보시면요, 자,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요 정도면 충분히 베팅해 볼만 하고요. 진짜로 이렇게 수익 나시면요, 다시 중장기 포트로 한번 갈아타셔라. 제가 요런 종목들도 추가로 안내 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 사이에 이 엔터주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앞전 영상에도 제가 엔터주가 좋다, 자 26년에 기대되는 섹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어제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라고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화장품도 어제 좀 움직였고 엔터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죠. 26년에 기대가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여전히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중국에서 조만간 우리나라 가수들이 다시 한번 공연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엔터주도 제가 추후에 한번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 어쨌든 500%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니까 소액은 한번 진입해 보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기간적인 측면은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혹은 2년? 너무 길죠. 자, 이 정도면은 애초에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시면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 6일 동안 상한가를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느낌 오시죠?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요거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세력들이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로 올리면요, 충분히 더 강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진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른 만큼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만 한번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이시니까 제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그거는 어렵습니다. 뭐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요, 매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해요.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경험하셨을 텐데,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요거 한번 먹어보고 우리 연초는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월 31일, 자,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규장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진입은 어렵지만,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이 시간에도 자, 남겨주세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제형 솔루텍 주주분이시니까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정규장, 다음 정규장 언제죠? 1월 2일 금요일이죠. 요 날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이전에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야, 요거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문자 보내는 창이에요. 이미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문자에 제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형 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이전에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형 솔루텍이 현재 여기 올라가는 이 모멘텀이라고 하죠. 재료적인 측면이 살짝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얘기도 하시고,
최근엔 또 요게 있었죠. 자, 삼성전자에서 저 에이다스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전장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전장산업. 결국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에이다스가 그거예요. 자율주행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주행 보조 장치에 들어가는 게 결국 카메라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제형솔루텍이 현재 삼성전자에 핸드폰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다 보니까 요거랑 좀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제형솔루텍이 요거 관련된 전장사업 관련된 부품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이런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에는 갤럭시 S26 관련 가장 이게 현실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현재 주가 추이가 이렇게 오른다? 요것도 사실 딜레마죠. 자, 10월 달엔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자, 핸드폰 액추에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로봇 액추에이터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제형솔루텍에서 어떤 연구 개발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어떤 시제품이 나오거나 샘품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진 않습니다. 제형솔루텍이 사실 명확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건 대북테마,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S26의 출시를 앞두고 요거랑은 엮을 수 있는 게 맞는데, 뭔가 액추에이터, 로봇 쪽 혹은 전장산업 쪽 요거는 사실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기사들은 계속 나오면서 올려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점점 각도가 가파라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일단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여기서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게, 보통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의 특징은요, 까주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자, 이거 왜 나오죠?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결국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그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떠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조정이 나오다라고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떨궈질 때 이런 구간에서 거의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의 특징이거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엔캠이 있죠.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그리고 하락. 정확하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죠.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산 하나에서 모두 엑시트가 불가능하죠. 세력들의 물량이. 그래서 한 번 더 올려줌으로써 개인들의 이목을 끌고, 자, 이런 구간에서 본인들 물량을 떠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례들의 비슷한 종목들 또 뭐가 있죠? 자, 우리기술. 요것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상승, 하락, 다시 상승, 하락. 자, 이건 전형적인 선이죠. 그래서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오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유,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세력들의 물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형솔루텍도 어쨌든 차트적인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요런 시나리오도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추가적인 내용, 혹시라도 제형솔루텍의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꼭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제가 업로드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시청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라면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자, 25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자, 25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26년에는 너무나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